지금 이 방송을 만약에 보고 계시는 분들은 꼭 휴대폰을 멀리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아마 이 방송을 휴대폰으로 보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안녕하십니까. 설명한의원 대표원장 안지명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옆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잘생겨서 뭐 어디 모델을 데리고 왔나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설명한의원 인천점 대표원장이신 김정진 원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진 원장입니다. 목소리도 좋으시고. 아유, 아닙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같이 촬영을 별로 안 하고 싶었는데 인천점은 혹시 어떤 환자분들이 주로 많이 찾아오시나요? 최근에는 저희 한의원에서 많이 자율신경계 치료하는 쪽으로 오시기 때문에 네네. 뭐 소화불량, 수면불량, 설사를 많이 하신다, 여러 가지 오랫동안 앓고 계셨던 증상을 갖고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한의원 하면은 그냥 허리 삐끗하거나 목에 담이 걸렸거나 발목이 삐었거나 네. 이럴 때 한의원에 간다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네네. 저희 설명한의원 현재 전국에 있는 대표 원장님들이 자율신경계라는 치료에 집중을 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자율신경계를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원장님이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율신경계는 기본적으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구성되는데요. 자율신경계는 뇌부터 척추 라인 따라서 척수신경 모든 부분을 통틀어서 우리 몸을 다 관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 폐, 기관, 기관지, 위, 소장, 결절, 방광, 자궁 모든 장기들이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율신경계를 치료하지 않고서는 우리 몸을 전체를 건강하게 할 수가 없다, 이런 판단을 저희는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그런 공부를 해서 환자분들이 여러 증상을 한 번에 호소하실 때 그런 것들이 한 번에 좋아질 수 있는 근본의 치료를 하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율신경계라는 용어는 사실 양방의학적 용어에 가까운데 연구를 하면 할수록 한의학이 자율신경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를 좀 느끼고 있고 네. 한의학이 원래 음양오행이라는 용어가 저는 처음에 한의학을 공부할 때 제일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용어였거든요. 이게 뭐야? 내가 뭐 지금 사주 공부하러 왔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음양이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뭐 오행이라는 것도 몸 전체적으로 이제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을 그 당시 용어로 설명을 하고 있구나. 근데 이게 지금 현대적인 자율신경계라는 용어랑 되게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는 현대의학을 같이 공부하고 있는 한의사로서 자율신경계를 조금 더 연구를 하다 보면 한의학적인 깊이도 좀 더 깊어지면서 현대인들이 많이 겪고 있는 질환들도 해결해 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율신경계를 원장님은 어떻게 치료하시나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어떻게 설명드리냐면 신경이 나오는 길목 통로가 있는데 예를 들면 TB 전선이 눌렸을 경우에 TB가 잘 안 나오게 되는 것처럼 그 신경이 문제가 생기면 해당 장기, 해당 근육, 해당 인대가 제 역할을 할 수가 없다 판단을 해서 그쪽이 나오는 어떤 통로랄까요? 네. 그런 쪽을 풀어주고 이완시켜주고 순환시켜주는 치료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뭐 추나도 될 수 있겠고 추나도 될 수도 있고 약침도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침을 이용해서 신경이 나오는 길목만 따주기만 해도 환자분들께서 직후에 시원하다고 느끼시고 다음 날에 소화 잘 됐다고 좋다고 하시고 이런 경우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부항도 효과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부항이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보면은 저거를 하면 시원할 것 같은데 왜 치료가 될까 저게 어떻게 하면 표현해서 설명해 줄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하는데 부항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경들이 나오는 그 부분이 굳어 있으면 눌릴 테니까 그거를 이제 압력을 이용해서 근육을 풀어주면서 신경길을 뚫어주는 개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압력을 줘서 잡아 당기는 거잖아요. 그럼 이 잡아 당겨지는 힘에 의해서 원래 조직이 있던 곳은 빌 수밖에 없게 되는 건데 그 빈 공간을 우리 인체는 채우기 때문에 혈액이 빠르게 들어오거나 면역 성분이 빠르게 들어와서 그쪽에 파괴되어 있는 조직이나 염증이 있는 조직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는 역할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는 되게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분야가 이 두개골 쪽, 머리 쪽과 장입니다. 장. 대장을 공부를 해보면서 느낀 건 대장이 정말 이 뇌랑 그리고 자율신경계랑 너무 큰 연관이 있구나.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너무 밀가루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 네. 되게 기분이 나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막 짜증이 나고 너무 막 피로해지니까 누가 건드리면 좀 평상시랑 다른 컨디션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저는 그냥 간단하게 소화가 안 돼서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자율신경계라는 걸 공부하고 나니까 아, 이 장에 있는 미생물들과 있는 장에 있는 이 신경들에 음식이 잘못 들어오면서 문제가 생긴 거고, 대장의 문제가 자율신경이랑 뇌로 퍼져나가면서 사람의 몸을 되게 다운시키고 컨디션을 저하시키는구나. 이게 일상적으로 만약에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면 신경을 파괴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뇌 기능도 떨어뜨릴 수 있는 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장 상태를 좋아지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요즘 저의 최고 화두인 것 같습니다. 저도 동감을 많이 하고요. 네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면장애, 불안장애, 우울장애, 공황장애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장이 안 좋으신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게 변비일 수도 있고 설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성은 좀 다르게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장이 안 좋으면 뇌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연구에서는 자폐아들을 모아놓고 대장을 치료하는 연구를 했더니 대장을 치료했더니 자폐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모든 자폐가 대장으로 인한 것은 아니지만 장이 안 좋으면 그만큼 자폐를 유발할 정도로 뇌가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죠. 요즘은 실제로 그 변 이식을 하는 경우도 있다 하더라고요. 건강한 사람의 변을 캡슐로 만들든 주사로 만들든 해서 아픈 사람의 장에다가 변을 이식해버리면 거기에 있는 유익균들이 퍼져나가면서 네네. 난치병들이 치료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연구가 일어나는 것처럼 네네. 이 장이라는 분야는 우리가 진짜 집중해서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다. 네. 제가 무릎이 땡땡 부을 때가 있어요. 전날에 내가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고 일어났는데 제 무릎이 이렇게 부어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 공부를 안 할 때는 왜 그런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 염증이 생겼나? 근데 염증이 갑자기 왜 생기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내 장 상태가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 것도 같이 파악이 됐어요. 제가 변이 되게 물러지더라고요, 요즘에. 저도 장이 굉장히 안 좋은 편이어서 네. 저 스스로를 낫기 위해서 장을 많이 공부했던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제 몸이 안 좋으면 바로 다음날 설사가 나온다 할지 배가 꾸룩꾸룩거리면서 하루 종일 불편감, 더불어서 스트레스 아니면 긴장도 이런 것들이 높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장뇌축이라고 해서 네네. 과거에는 뇌가 장한테 명령을 내린다고 생각했지만 요즘에는 장도 뇌한테 명령을 내리고 뇌도 장한테 명령을 내리고 서로 축이 연결돼 있어서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뇌도 안 좋아지고 장이 우리 몸의 면역이 80%를 주관한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이 안 좋으면 다음날 아침에 이유 없이 무릎이 붓기도 하고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생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걸 또 활용해서 우리가 자율신경계를 치료하고 있을까요? 저희 설명한의원에서는 그 자율신경 특수약침이라고 해서 네네. 사람의 배 쪽 그리고 등 쪽 두 군데를 보통 많이 풀게 되는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신경들이 굳는 포인트들이 몇 군데 있는데 종아리에서도 그런 포인트가 있고 가슴에서도 그런 포인트가 있고 머리 쪽에 경황부 뒷목 쪽에 그런 부분들도 풀어주다 보면 많이 신경이 이완되고 신경을 감싸고 있는 근육도 이완되고. 덧붙이자면 가슴이나 목이나 등의 이 부분들을 치료를 하는 게 저는 호흡하고도 연관이 되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우리가 보통 명상을 하거나 멘탈 치료를 할 때 호흡에 신경을 되게 많이 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호흡을 천천히 깊게 많이 네네. 해라 라는 얘기를 하는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만나는 자율신경계 환자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호흡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일단 편안하게 앉으셔서 숨을 크게 한번 쉬어보세요 하면 대부분이 이렇게 하시거든요. 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전혀 이 횡격막을 못 쓰고 있다. 호흡이 제대로 되려면 횡격막이 내려가면서 이 흉곽이 넓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이 횡격막이 다 굳어 있어 버리기 때문에 이 목하고 어깨를 써가지고 호흡을 하게 되니까 네. 서로 악영향을 자꾸 주는 거예요. 호흡이 안 되니까 목 어깨가 계속 무리를 하게 되는 거고 목 어깨가 또 안 좋으니까 호흡이 더 안 되고 호흡이 안 되고 목 어깨가 안 좋아지면 자율신경계가 지나가는 길이 막히게 되고 그러면 자율신경계가 계속 악영향을 받아서 안 좋아지게 되는 거라서 처음에는 저도 그 시도를 해봤어요. 환자들한테 호흡을 천천히 해보셔라. 집에 가서도 연습을 하셔라. 99%의 환자분들은 그때 당시에는 하시는데 네. 집에 가서는 또 일상으로 돌아가시기 때문에 절대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목 어깨랑 가슴 쪽, 배, 횡격막 이 부위를
침이나 약침, 우리가 지금 많이 쓰고 있는 자율신경계 특수약침을 통해서 이완을 시키고 네. 거기에 해당하는 혈자리들을 해당하는 약제, 약침으로 풀어주니까 호흡을 굳이 내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이게 편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몸을 이완시킨다라는 게 근골격계적으로 되게 뭐 편하게 하는 걸 떠나서 호흡과 멘탈과 그리고 자율신경계를 조절해 줄 수 있는 되게 강력한 무기가 될 수 네네. 있다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치료도 해드리고 코로 숨 쉬어라 이런 티칭도 많이 해드리고 네네. 아침 저녁에 누우셔서 복식호흡을 하는 방법도 설명을 같이 해드리면서 이 상부 이완을 많이 시켜드리니까 결론적으로 자율신경계 증상들이 그 어떤 치료를 했을 때보다 빠르게 소실되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환자분들한테 호흡을 많이 하시라, 복식 호흡이든 흉식 호흡이든 상관없으니까 일단 호흡을 깊게 하시라 이런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 치료할 때 환자분들 배를 보게 되면 깊은 호흡을 안 하시는 게 느껴져요. 옷이나 배가 전혀 움직이지가 않고 호흡이 굉장히 짧아서 이분이 산소를 들이마시고 산소를 통해서 새로운 에너지, 새로운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을까? 이런 불안감이 생길 정도의 호흡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릴 때 다른 거 다 안 하셔도 되는데, 다 필요 없고 스트레칭 필요 없고 마사지 필요 없고 호흡만 해오시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편인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분들한테 너무 많은 숙제를 드리면 하기 싫어지니까요. 최근에 제가 느낀 바로는 현대인들의 이 스마트폰 사용이 너무 많아졌다. 실내 활동이 많아지면서 네네. 그리고 모든 걸 다 온라인으로 이제 하니까 네. 옛날에는 그래도 장을 보면 시장을 가거나 마트를 갔었는데 요즘은 그것도 폰으로 하니까 맞습니다. 대부분이 이 폰을 보면서 상부를 굳게 만들고 하고 있거든요. 네. 원장님은 하나만 시키라고 하면 그 호흡을 시키신다고 했는데 네네. 저는 좀 강력하게 휴대폰을 좀 놓으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휴대폰을 안 놓으면 절대 치료될 수 없다. 그리고 휴대폰을 놓고만 오시면 제가 목이나 흉추를 그리고 배를 풀어가지고 분명히 좋아지게 할 수 있다라고 요즘은 좀 강하게 말씀드려야 돼요. 이 폰이 워낙 신체 일부가 됐기 때문에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저도 사실 못 놓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아파요, 계속. 저도 계속 아프고 장도 안 좋아지고 하는 게 거기서 문제가 오고 있는 것 같다 하니까 지금 이 방송을 만약에 보고 계시는 분들은 꼭 휴대폰을 멀리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아마 이 방송을 휴대폰으로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자율신경계를 치료한다라는 것은 호흡을 잘 하게 하는 것, 그리고 하체 순환이 잘 일어나게 해서 심장의 무리를 좀 더 줄여주는 것, 그리고 음식을 잘 섭취를 해서 대장 상태를 좋아지게 만들고 대장의 미생물을 유익균이 많아지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생활 속에서 습관으로 유지를 하시면서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보조적인 치료들, 침치료, 약침치료, 한약치료, 준하치료들을 겸하시면 자율신경계가 균형이 잘 맞아지면서 결국에는 되게 행복하고 건강하게 되게 활력 있는 건강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거를 꼭 인지하시고 생활해 보시면 분명히 생활에 활력이 생기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